자, 이번 시간 이슬람에 대해서 할 건데요.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미 이슬람을 나간 친구들도 있고, 뒤에 이제 나간 친구들도 있는데, 이슬람은 선생님이, 2020년에 올려놓은 영상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해놨어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친구들은 그 주제별로 좀 보면 되고요. 이슬람 성림,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그 다음에 아바스.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내용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 친구들은 그거 보면 되고요. 오늘 이 영상은 좀 빠르게 좀 정리하는 영상으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슬람은 이미 성립될 때의 아라비아 반도 상황을 보면요. 6세기 전까지만 해도 오아시스 중심으로 유목과 농경에 종사하면서 부족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부족이 이렇게 나누어져 살았다는 거죠. 상당히 부족 간에는 생각보다 문화적 차이가 컸고, 그리고 의외로 부족 간의 어떤 공통점들이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모시는 신들도 다 달랐다. 그래서 굉장히 다신교 사회였고 문화적 차이가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6세기 후반 사산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뭐 에덴이라든지 메디나라든지 메카 같은 이런 도시들로 메카, 메디나, 아데 이런 도시들로 이 부족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제 사패하고 그 비잔티움 사이에 이제 갈등이 고조되면서 원래 이쪽으로 무역로가 있었는데 그 무역로가 사실상 뭐라 해야 될까요? 사용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 바닷길을 중심으로 해서 아덴, 메카, 메디나와 같은 도시들이 발달을 했고 이 발달된 도시로 주변의 부족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부족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더라. 그래서 요런 와중에 이슬람교가 성립이 되었는데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가 유일신으로 하는 종교가 성립이 되었고요. 그가 내세운 거는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부족이든 모든 사람들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 하면서 평등 사상을 내세워서 이 메카에서부터 쫓겨서 메디나로 갔다가 다시 메카로 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 그걸 헤지라라 한다. 이런 내용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메카를 중심으로 이제 장악을 했는데 요때 이슬람의 굉장히 큰 특징이 무슨 일치? 재정일치가 나타나더라. 재정일치. 그러니까 그 무하마드 알리 자체가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종교적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더라라는 거 내용을 요때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했었고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죠, 수업 시간에. 그럼 이슬람은 뭐를 믿냐? 6가지를 믿는다는 거죠. 알라 하나님을 믿고 그 무하마드 알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게 가브리엘 천사였죠. 그래서 천사를 믿는다. 그리고 성서를 믿는다. 그 천사가 전달해 준 이야기를 믿는다.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가 받았다는 걸 믿는다. 사도.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 요런 것들을 믿는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의 표시로서 뭐를 한다? 5가지를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신앙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마단 때는 금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다닙니다. 성지순례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슬람 공동체였던 움마에서 이제 이슬람 지도자인 칼리프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4대까지 갔다고 했죠. 그 사이 이제 우스만하고 이제 4대 알리 사이에 옮겨지면서 사실 알리 자체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겠지만 무하마드의 혈통이 좀 약해졌다 했어요. 알리 때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이 있다. 무하마드 혈통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시아파와 그렇지 않다. 언제까지 혈통을 중시할 것이냐. 우리 능력 중심으로 가자 하는 수니파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이슬람의 굉장히 중요한 양대 종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죠. 정통 칼리프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요. 요거 리디아, 시리아, 이집트 정복했다. 사산 왕조를 멸망시켰다.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했다. 요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요거 의외로 중요해요. 의외로 요거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해놔야 돼요. 그리고 확장의 원인으로는
사막에서 우었어. 그러니까 사막이 선생님이 바다와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같아서 이게 들어가면 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들은 사막을 잘 알기 때문에 상대가 모르는 곳에서 공격하고 모르는 곳에 나타나서 방어하는 형태가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전쟁을 잘했다. 비아랍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했고 종교와 민족 문화를 유지하게 해줬다. 그리고 인두세만 징수했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그 인도사에 나온 지즈야죠. 지즈야만 내면 된다. 그게 근데 기존의 세금보다는 약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이슬람이 주변으로 확장되어 가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에서 수니파가 이기고 수니파 중심으로 첫 번째 왕조가 뭐였냐 하면 바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왕조는 4대 칼리프였던 알리를 피살하고 무아이야가 칼리프로 올라오면서 이 무아이야 가문이 우마이야 가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를 세습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열되었다 했었죠. 우마이야 왕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라는 거죠. 다마스쿠스. 지도에 보면 밑에 보면 나와요. 다마스쿠스. 자, 다마스쿠스라는 거, 그리고 인더스 강 유역부터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요해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갔다. 이거 중요해요. 이베리아 반도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지역. 여기에 서고트 왕국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정복할 정도로 세력을 넓힌 적이 있다. 자, 근데 더 가고 싶었어요. 더 유럽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투르부아티아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하면서 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 피레네 산맥인데 요 피레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는 이슬람 문화가 그 요쪽에는 중세의 가톨릭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푸 정토라고 쌤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투르부아티아 전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마이야가 이렇게까지 갔었다. 그러나 투푸 정토 때 패해서 서유럽 지역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통치 방식은 아랍어를 공통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화폐도 통일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랍인을 우대했다는 거죠. 아랍인을 우대해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들이 주로 군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연금도 지급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전체적으로 좀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덕성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쇠퇴해가게 해요. 특히 중요한 건 이 아랍인들만 우대하다 보니까 이 지역, 아랍인들 이외에 뭐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불만들이 조금씩 높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나오게 되는 왕조가 누구냐면 바로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사실 이슬람 가면 가장 대표적인 왕조를 들으라 하면 아바스 왕조예요. 이 아바스 왕조는 반우마이야 세력들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비아랍인 그리고 시아파의 도움으로 성립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쌤이 설명하고 있는 2020년도 영상에 보면 또 쌤이 설명하고 있겠지만 이 시아파라는 요 세력은으로 아바스가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건국할 때는 시아파의 도움을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후에는 시아파가 아니라 수니파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 처음 건국할 때 시아파의 도움을 받은 건 맞으나 시아파 정권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바그다드의 이제 도움을 정하고 동서교역로, 바그다드는 여기죠.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비아랍인도 능력에 따라 등용하는 범이슬람주의,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면 다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탈라스 전투가 있어요. 이게 751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바스 왕조 때긴 한데 사실은 이제 아바스 왕조 바로 굉장히 초기에 극초기에 여기서 당나라하고와의 승리를 하면서 당시에 중국에서 발달했던 제이지술이 이쪽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의 인쇄술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데 어쨌든 이 탈라스 전투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마이야 왕조 때는 투푸 전투가 있고 아바스 왕조 때는 탈라스 전투가 있다. 요거 기억해 주면 좋고요. 자, 세태는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8세기잖아요. 8세기인데 6세기, 9세기 들어가자마자 세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워낙에 이제 여러 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왕통 자체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혈통 자체가 좀 약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많은 세력들이 자치 세력으로 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하리 왕조입니다. 이 부하리 왕조가 심지어 바그다드를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바스 왕조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의 왕은 칼리프로서 존재를 하고 여러 부족들 중에서 이제 힘센 세력들이 좀 중앙정치에 장악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지만 아바스 왕조가 칼리프로서는 좀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비유가 좀 옛날에 그 비유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일본의 천황제 같은. 일본의 천황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통치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무사들이 밑에서 실제로 통치를 했잖아요. 이런 천황으로서의 역할을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해요. 근데 천황보다는 권한이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구체적이니까 부하리 왕조에게 바그다드를 점령당할 정도로 아바스가 쇠퇴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왕조들끼리 싸움 또 귀족들끼리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예 용병이라는 맘누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전쟁을 대신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맘누크가 이제 힘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고요. 이민족의 침략가 있는데 세이주쿠 투르크라 해서 나중에 할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들어온 유목민족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이제 사실상 이제 권력을 내주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 술탄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칼리프라는 용어를 쓰고 세이주쿠 투르크의 이제 지도자에게는 술탄이라는 용어를 줘서 정치적인 권한이 있다. 너에겐 정치적 권한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칼리프 권한은 그러면 교황이나 천황처럼 권한이 전혀 없냐? 또 그렇진 않아요. 칼리프는 또 칼리프대로 또 권한이 조금 있는데 정치적 권한이. 왜냐하면 이슬람은 처음부터 시작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재정이치였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종교적 권리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 권리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인 권한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세이주쿠 투르크에게 정치적 실권을 부여하는 술탄이라는 칭호를 줬다. 이러면서 칼리프도 있고 술탄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부터는 왕, 그러니까 정치적 실권이 있는 사람을 술탄이라 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언제 망하냐? 몽골 침략으로 망해요. 몽골 침략으로 망하고 이후에 이제 이란국 같은 게 성립이 된다. 요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되는데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 그다음 뭐 부하리 왕조에게 바그다드를 뺏긴 적도 있다. 그다음 세이주쿠 투르크에게 술탄이라는 칭호를 준 적이 있다. 요런 게 중요해요. 그럼 아바스 왕조 시기에 그럼 다른 이슬람 국가는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일단은 아까 봤던 우리가 봤던 요 지역 여기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는 후우마이야 왕조가 들었습니다. 수도가 코르도바예요. 코르도바라는 그라나다라는 이 대표적인 이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 끝에 그라나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서유럽사 할 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그라나다하고 코르도바는 달라요. 그래서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았고 유럽의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였고 10세기 정반에 이제 칼리프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가 요 지역에 있어요. 요 지역. 이 지역이 어디죠? 이집트 지역이죠. 이집트 지역에 여기도 마찬가지 10세기 초에 수도를 카이로에서 수도했고요.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고 여기도 칼리프라는 칭호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시아파 왕조예요. 아까 아바스는 시아파의 도움으로 이제 왕조를 열었지만 파티마는 실제로 시아파 왕조였어요. 되겠죠? 그럼 봐요. 아바스도 칼리프라 했죠. 그 다음에 후우마이야도 칼리프라 했죠. 그 다음에 파티마도 칼리프라 했죠. 그럼 칼리프가 몇 명이에요? 3명. 이렇게 칼리프가 3명인 적도 있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이슬람 왕조의 이제 번천을 보면 이제 요때 파티마가 있고 이 파티마가 나중에 아유르브 왕조로 바뀌고요. 그게 나중에 맘누크 왕조로 바뀝니다. 요건 쌤이 나중에 한 번 더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바뀌기도 하는구나. 이집트 왕조는 그렇게 바뀌는구나.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하나가 15분짜리예요. 하나하나가 15분짜리인데 쌤이 지금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해준 거니까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 친구들은 2020년에 올라간 영상을 좀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